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월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던 서울 지역이 북서풍을 타고 기류가 유입되면서 현재는 보통 수준을 다행히 회복했습니다. 어제 오후와 오늘 아침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지수 저하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반쯤부터는 다시 재개가 됐고요. 경기 지역에 내려졌던 미세먼지 주의보 역시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다만 인천 서부 지역과 동남부권은 여전히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노약자들은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특별히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물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는 50세 이후에 새로운 인생 설계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요. 소위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했지만 은퇴가 아닌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서울시에 대단히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올해 중장년층을 위한 50플러스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이성은 서울시 인생 이모작 지원과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50플러스 사업. 네, 제가 베이비 부머 세대 잠깐 얘기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개략적인 내용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50플러스라는 말 자체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50플러스라고 하면은 이제 은퇴를 앞두시거나 혹은 은퇴를 하신 그런 40대 후반부터 또 노인 세대로 진입하기 전까지 64세까지의 연령을 50플러스 세대라고 지칭을 하고요. 바로 서울시는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퇴직 후에 또 노년층에 진입하기 전에 어떤 새로운 그런 삶을 좀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중장년층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말입니다. 네. 박원순 시장께서도 올해 신년사에서도 이 중장년층을 위한 50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사실 늙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 배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건데 이런 걸 언제부터 그럼 인식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그 배경이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 2009년에 유엔이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에서 이제 드디어 호모 헌드레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100세 시대를 이제 그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인류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저희 세대의 어떤 조기 퇴직이 또 만연화되고 그 노년화로 진입되기 전까지의 어떤 그 기간이 너무나 길어져서 그때 과연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욕구가 많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어떤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지칭되는 지금 현재의 중장년층은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숫자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의 어떤 사각지대로 부상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과연 이 중장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서울시가 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좀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는 예견은 됐지만 사실은 이게 준비라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또 알고는 있었지만 갑자기 닥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인생 이모작 지원 센터가 또 있으시잖아요. 네네. 센터에서도 그동안 하시는 일도 몇 차례 소개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걸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을 추진하시는 게 올해가 이제 실질적인 정책의 어떤 원년입니까? 시작이 된 겁니까? 지금 저희가 2012년 말부터 전국 최초로 중장년층 지원 전담을 위한 서울 인생 이모작 지원 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약간은 소규모로 약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중장년 지원 사업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50플러스 정책을 추진해갈 수 있는 50플러스 재단을 사실은 올해 2월 달에 출범을 이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50플러스 센터보다는 조금 더 크고 광역적인 규모의 50플러스 캠퍼스를 이제 처음으로 개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이런 중장년 지원 사업이 뭔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작하신 것은 2013년부터 했지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이제 올해가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자, 전 세계가 이제 늙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유럽이 벌써 그런 어르신들, 노인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복지 정책이 이제 활발해진 거고요.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빠른 고령화를 겪었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그 선진국에서도 분명히 이 같은 문제를 겪었을 것이고 지금도 겪고 있을 텐데요. 해외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먼저 말씀하신 대로 고령사회에 좀 일찍 진입한 유럽이나 미국에서 네. 50플러스라는 용어를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예. 독일에서 뭐 이니셔티브 50플러스라든지 그린도 50플러스 이런 50플러스에 대한 어떤 고용 활성화 정책의 이름으로 좀 많이 시작을 했고, 영국의 뉴딜 50플러스, 미국에는 또 50플러스들이 어떤 하나의 그 이익단체를 만들어서 AARP라는 그런 그 집단이 굉장히 그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50플러스나 중장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이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그러니까 선진국들에서 다 이런 것들을 겪었고 또 거기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 중에서 혹시 좀 잘 되는 모델, 서울시도 이제 50플러스라는 거를 함께 출발을 했는데요. 과장님 보시면서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어느 쪽을 좀 많이 반영할까 고민을 하잖아요. 네. 잘 되고 있는 모델은 주로 어디 쪽이에요, 보시면? 지금 뭐 독일이나 영국, 미국 다 공이 이제 일자리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예.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특별히 서울시가 근데 추진하는 어떤 모델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그 리쿄대라고 그 네. 세컨드 스테이지 컬리지라는 그런 중장년을 위한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특화된 대학이네요. 네, 그래서 네. 중장년들이 50대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떠한 것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뭐 일자리뿐만 아니라 네. 어떤 뭐 가정이나 관계나 여가나 문화나 모든 면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대학이거든요. 예. 저희가 좀 모델로 삼는 거는 약간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50대의 어떤 삶에 대해서 예. 고민해보고 한번 설계해보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데요. 지금은 사실 그 대학교마다 그런 게 무슨 평생 학습센터 이런 게 좀 있긴 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좀 지역적이고 그리고 뭐 취미 생활이나 이제 자기의 일하면서 못 이뤘던 꿈들을 이루기 위한 이 정도 아닙니까? 네. 인문학이나 이게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일자리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들과 연계된 그런 특화된 캠퍼스나 대학이 생겨날 수 있다. 좋은 모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시작했는데 네. 서울시에서 이 50 플러스라고 하는 50세 이후의 중장년층들이 지금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네. 사실 서울시 50 플러스 또 전국적으로도 네. 50 플러스는 가장 최대 인구 집단입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베이비 부모 세대고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서울의 0에서 14세 미만의 그런 아동들과 65세 이상 노인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한 119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이 50 플러스 50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는 그 두 인구 집단을 합친 정도의 214만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20%에서 30%가량 저희가 이 은퇴를 앞둔 45세까지 포함을 한다면 거의 30% 육박하는 인구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0 플러스 세대가 200만 명이 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14만 명. 그러면 서울 인구를 1000만 명으로 하면 5분 가운데 1분은 여기에 수성이 포함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시에서 전체 한 20%를 차지하는 이 중장년층 서울시의 50 플러스 세대는 어떤 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인가요? 네, 이분들은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분들은 바로 산업화를 이루셨고, 네. 그다음 민주화를 이루셨고, 금융위기, IMF도 극복하신 네. 어떤 산업 역군이자 우리 세대의 버팀목 세대거든요. 근데 현재는 약간 밑에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또 위에 노인 세대도 부양해야 되는 약간 낀 세대 네. 그런 세대고, 정작 자기가 어떠한 일을 어떠한 삶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충분히 해보지 못하고 쉼없이 일만 했던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경제 수준이나 소득 수준 높지만 네. 불안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있으시고, 또 조기 퇴직은 하지만 또 향후에 어떤 자기가 조금 더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는 굉장히 강한 그런 집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소위 58년 개띠로 대표되는데 예. 이 은퇴 세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 현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세대를 규정짓는 게 굉장히 정책을 쓰는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50 플러스 세대에 대한 조사하신 자료들이 있는데 뭐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거 조금 조사 자료들 가지고 오신 거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지금 이제 서울대 50% 세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서울의 소중한 자원이다. 네. 능력과 의지와 경제력을 갖춘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서울 50% 세대 중에 35.6%는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 소유자고, 예. 26%는 전문 사무직에 종사하는 고학력 전문 집단입니다. 그리고 평균 은퇴 시기는 한 52.6세 정도 되고, 네. 현역 은퇴 시기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평균 은퇴하신 이후에도 제2의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남자의 경우는 83%를 상회하고, 네. 또 굉장히 일에 대한 욕구도 많고, 욕구도 그러고 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런 욕구도 많고, 다만 이제 그런 제2의 일자리라고 하는데 퇴직 후에 가는 일자리의 어떤 그 질이라든지 그런 건 현저하게 네. 제1의 주된 일자리보다 많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제2의 일자리나 제2의 삶에 대한 방향 제시가 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여가나 문화 이런 사회 참여에 대한 어떤, 이전까지 일만 했는데 이후에는 내가 내 삶도 한번 즐겨보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싶다, 이제 그런 욕구들이 좀 많으시고요. 네. 또 하나는 갈 곳이 없다. 지금 은퇴 이후에 네. 집에 계속 있기도 그렇고, 예. 지금 사실 서울시의 노인복지관이나 뭐 경로나 많지만 아직 그런 데 가기는 좀 나이가 네. 이르시고 네. 하니까 그분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한 좀 욕구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50 플러스 중장년층의 그 특성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가 방향이 좀 나오는데요. 이분들 이 세대 214만 명에 이르는 이분 세대들은 그러면 제2의 인생, 은퇴 후 혹은 은퇴를 막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제2의 인생 설계 가장 원하는 바 혹은 이제 역으로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는 어떤 걸까요? 가장 원하는 바는 가장 표면적으로는 일자리입니다. 예, 자기가 이제 일에 대한 욕구가 많고 새로운 일에 대한 하고 싶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했던 어떤 기업이라든지 뭐 그렇게 하루 종일 근무하는 그런 전문직에 다시 종사할 수는 없고, 네. 자기의 경력을 살려서 뭔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들이 좀 있으셨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은퇴 이후에 사실은 많은 것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 말씀도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이 중장년 지원 정책은 어떤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려오기 위한 준비를 해주는 그런 정책이다. 네. 그래서 자기의 그러네요.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가정에서나 지역사회에서 또 이런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어떤 삶의 설계를 좀 도와드리는 이제 그런 상담과 학습, 이런 게 한 축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어떤 50세대가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일자리들을 만들어드리고, 또 그분들이 기여하면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드리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50+ 세대들이 그들만의 어떤 신문화, 새로운 그들의 커뮤니티, 50+의 그런 또래 문화를 한번 만들고 함께 이렇게 10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동반자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표현을 하셨네요. 뭐 더 높이 오르는 것보다는 잘 내려오실 수 있는, 그렇죠? 등산도 사실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훨씬 더 힘들지 않습니까? 네. 영어로 표현하면 뭐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군요. 예. 그러면 50+ 사업을 서울시에서 피면서 물론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이분들이 있을 텐데, 뭐 이 정책의 과제라는 게 단계적 순차적으로 또 가지 않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그분들 가운데서 50+ 사업이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주요 대상은 어떤 분들인가요? 저희는 가장 포커스를 맞추자고 한다면은 좀 전문직을 은퇴하신, 네. 그런 굉장히 역량이 있으시고 또 사실 경제적인 걱정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일거리, 정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드리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좀 초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경제적인 필요가 많으시고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를 찾으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상담이라든지 차별화된 어떤 직업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제2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초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대, 전문직에서 종사하셨거나 고학력이나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어떤 뭐 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자원들이 다시 이 생산을 생산 라인으로 가든 아니면 사회 기여로 가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1차적이시고, 반면에 이제 50+에 해당되시지만 또 삶이 팍팍한 어려운 취약계층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을 위한 정책은 또 좀 따로 써야겠네요. 예, 사실은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정책들은 기존에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장년 희망 일자리 센터라든지
또 뭐 기술교육원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기관들하고 잘 연계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네. 그분들이 또 어떠한 그런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을 해주는 그런 상담 기능이 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50플러스 사업은 그분들이 어떠한 수요가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체계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상담부터 시작을 하고 관련 기관에 연계해드리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기존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지만 올해부터 특별히 이 중장년을 위한 50플러스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서울시의 사업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으로 갈 건지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 기본적으로 추진 방향, 과제부터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아까 뭐 대강은 말씀드린 것 네. 같은데 처음에는 학습과 교육, 인생 재설계 교육이 하나의 축이고 네. 두 번째는 50플러스 세대에 대한 일자리, 세 번째는 네. 커뮤니티와 여가 활동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학습과 교육에 있어서는 50세대를 위한 좀 그 원스톱 종합 상담 센터를 설치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 교육과 일자리, 재무, 여가 또 가족 관계 이런 모든 면에서 좀 충분하게 자신의 상태를 진단해보고 네. 필요한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 센터를 50플러스 캠퍼스하고 50플러스 센터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인생 재설계를 어떤 지원하는 교육으로서 아까 일본의立교대가 좀 모델이 된다고 했는데 총론적인 성격의 어떤 인생 재창조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전에 없었던 그 50플러스의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떤 제3 섹터라든지 또 뭐 그런 부분에 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자신의 네. 경험을 50플러스 앙코르 펠로우십이라고 가칭을 붙여봤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 저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보람 일자리 어떤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랑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경력을 살려서 뭐 경로당 코디네이터라든지 네. 아니면 뭐 치매 노인 어떤 상담 이런 어떤 사회복지라든지 여러 교육 분야에 있어서 자신의 경력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신규로 많이 발굴해서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요. 예. 또 커뮤니티에 있어서는 50플러스의 어떤 소규모 그런 그룹들을 활동들을 지원하고 또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5가지 분야별 추진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들을 뭐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인생 재설계라고 하는 게 방향을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네.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센터를 만드신다고요? 네,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네. 먼저는 1차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또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인생 재설계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학기제로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이랑 연결해주고 일자리, 재무, 여가 어떤 자기 총론적인 어떤 그런 수준의 어떤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립니다. 그런 원스톱 종합 상담 센터를 설치한다. 네. 네. 그러면 이걸 언제 하시게 되나요? 계획으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오픈하는 캠퍼스는 4월달에 은평 서울혁신파크 그 내 위치한 서울 50플러스 캠퍼스가 거기에 이제 4월달에 개관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안에 그 3개의 센터가 신규로 개관을 합니다. 네. 동작과 영등포, 노원 3군데 개관을 하고요. 현재는 지금 서울 종로에 도심권 인생이모자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 기관들에서 그런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이 이제 물론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이제 소위 이제 묘목들을 이제 심어서 자라는 것이 있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때문에 상당 부분들이 이제 올해를 포함해서 중기적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책임이 많으신 거죠. 이제 오늘 제시하시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그런 인생 재설계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필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일자리 아닙니까? 네. 이건 뭐 서울시의 과제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기도 한데 서울시 단에서 이제 일자리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이제 어떻게 더 하신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50플러스에 대한 어떤 취업 연계 기능은 사실은 기존의 어떤 다양한 기관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들은 연계하는 쪽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하는 일자리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회의 그런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취약한 부분에 50플러스 세대들의 경력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봉사하면서도 약간의 수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50+ 앙코르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IBM이나 인텔 이런 데서 좀 많이 시행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쪽에 네. 전문적으로 이렇게 근무하셨던 분들이 그런 NGO라든지 또 사회적 경제 분야에 진출하셔서 어떤 그분들의 어떤 경영이나 경제적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이제 그런 역할들을 우리 전문직 퇴직자들한테 이렇게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람 일자리.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그 공공 일자리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수준의 공공 일자리들을 많이 중장년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50+ 세대들도 창업 창직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50+ 세대들이 창업 창직을 하고 싶지만 그런 위험 부담에 대한 그 두려움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어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창업 성공하신 분들과의 어떤 매칭 이런 걸 통해서 창업 창직 지원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일자리 분야에서는 직접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뭔가 좀 모티브를 만들어보는 그런 계획도 있으시네요? 네, 저희가 이거 네. 사실은 이건 참 중장기적인 과제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는 있거든요. 네. 지금 중소기업들은 그런 괜찮은 인력들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예. 또 중장년들은 이제 사실은 퇴직 이후에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데 네. 이런 전문직 퇴직자들이 그 경력별로 직종별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 경영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파견을 해서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 모델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걸 조금 계속 장기적인 과제를 좀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사실은 서울시가 열심히 하시고 일자리도 만들지만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분명히 사실은 정부도 그렇고 제한적이거든요. 예.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창업 창직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이 툴을 깔아주고 엉석을 깔아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네.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하신 것 같고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장년 세대들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사회 참여. 네. 그 부분도 굉장히 건강한 에너지를 어떻게 사회 필요한 곳에 돌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회 참여에 대한 일단 욕구는 높으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좀 단편적인 어떤 자원봉사 활동 수준에서만 많이 진행을 하셨었는데 네. 저희가 이번 1차년도에 2016년에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그런 분야의 이런 사회공헌 수요처를 잘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화하고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이고요. 또 50+ 캠퍼스나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좀 다양한 수요처와 사회공헌 수요처 연결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또 그런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을 개발하시는 많은 어떤 그 선도적인 그런 리딩하시는 그룹들과 또 50+ 프로보노라는 그런 행사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올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보노란 이제 은퇴하신 전문가들이 사회 소위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가지고 이렇게 네. 참여하시는 네. 공공공 목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의미죠. 네, 그런 네. 좀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아이디어들이 많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그 대기업 은퇴하셨는데 네. 사진관을 이렇게 사진을 배워서 네. 저소득층이나 어떤 어려운 계층 위한 사진을 찍어주는 봉사를 하신다든지 네. 어떤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한번 한 자리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하실 일이 많고요. 또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단기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은평 쪽에서 기틀이 이제 마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부터 이제 캠퍼스나 이런 게 시작이 되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하는 계획이세요? 그래서 이 50+ 사업은 기존의 복지 정책과 가장 다른 점은 네.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50+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네. 참여를 해야지만이 50+ 사업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50+ 단체들이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럿이 계십니다. 네, 50+ 단체들이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50+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다양한 협력 과제들도 또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50+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단체들 지원하는 그런 활동 사업들도 하려고 그러고 또 그런 좀 성숙된 단체가 되기 이전에 지역 단위에서 풀뿌리 커뮤니티들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해나가야 되고 어쨌든 50+ 사업은 50+ 당사자들의 어떤 무브먼트, 새로운 신문화 창조의 운동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지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분야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이나 문화, 여가 이런 것들도 정말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던 세대들이거든요. 50 플러스 세대들이. 사실은 그래서 노는 방법을 모르는 세대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충족이 돼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뭐 흔히 등산들 많이 하시죠. 네. 은퇴하시고 나서. 근데 뭐 저희는 오히려 등산복을 벗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50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여가나 커뮤니티 활동들을 많이 또 50 플러스 캠퍼스와 센터에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 그거는 지금 현재 그런 50 플러스 세대들 중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을 잘 결집시키고 그런 커뮤니티를 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50 플러스 뭐 동기회라든지 학습 공동체라든지 또 뭐 맞춤형 어떤 뭐 여행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당사자들이 좀 줄여서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장소와 약간의 그런 경제적인 지원도 해드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 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꿈꿀 수 있도록 또 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렇죠. 그 모여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여야 네. 뭐가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마포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은평에 4월 달에 개관하지만 네. 또 10월 달에는 또 마포 그의 도심 50 플러스 캠퍼스라고 해서 구산업인력관리공단 자리 또 하나 만들고요. 예. 저쪽 이제 노원구의 도봉구의 네. 그 동북사구 추진 지역에 또 50 플러스 캠퍼스도 만들고 또 구로 지역에도 생기고 네. 그래서 그런 캠퍼스나 공간들을 계속해서 연차별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같은 일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잘 되려면 인식이 서로 공감돼야 되고요, 공유돼야 되고. 50 플러스 세대뿐만 아니라 또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함께 좀 이런 인식을 하기 위해서 홍보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 플러스 세대의 어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보자. 50 플러스 세대가 이 시대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세대가 되도록 해보자. 네. 저희가 같이 이런 세대 통합을 이끄는 50 플러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50 플러스의 어떤 그런 캠페인을 벌여보자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50 플러스 세대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나 세대 통합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시리즈로 저희가 연간 캠페인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50 플러스 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월간 50 플러스라든지 또 그런 주간 뉴스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 예. 또 50 플러스 세대들이 계속해서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 사업에 50 플러스 세대가 타겟으로 한 그런 홍보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50 플러스 세대들도 요즘은 웬만한 분들은 다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에 능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네. 그런 어떤 그 커뮤니티 이런 것도 맞아요. 네. 네. 고민을 이제 하실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시행될 텐데 어떻게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사업들이 지금은 계획되지만 추진이 계속 돼 나갈 것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는지 방법하고요. 또 이 해당 당사자이신 50 플러스 세대에게 서울시 또 정책 담당자로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50 플러스 캠퍼스하고 50 플러스 센터에서 주로 이러한 정책들이 펼쳐지게 될 거고요. 예. 지금 서울에 내년엔 한 6개에서 7개 정도 그런 시설들이 개관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그러한 캠퍼스나 센터의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저희 서울시에서 50 플러스 시니어 포탈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정보들은 그곳에서도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 플러스 세대에게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정말 이 서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네. 생각이 되고 예. 또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세대로서 정말 새로운 그런 50 플러스의 삶이나 이런 것이다. 인생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세대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서울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지만 자존감을 갖게 해주시는 분들, 네. 여러분이 정말 짐이 아니고 힘이다. 네. 네, 우리 사회에 하실 것들이 많다. 그런 에너지만 드리면 사실은 아마 돈 벌지 않고 돈을 내서라도 어려운 경제에서 호주머니 털어서라도 하실 거죠.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잘 엮어주시는 게 서울시 인생 이모작 지원과의 또 과제이십니다. 많은 역할들이 있으셔서 부담도 있겠지만 잘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요. 예, 오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50 플러스 사업 중점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서울시 인생 이모작 지원과 이성은 과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